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김한태 대표님 모시고 뉴스 안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진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첫눈이 왔거든요. 첫눈이 징하게 왔죠. 첫눈다운 첫눈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예전에는 첫눈 가지고 예. 이게 첫눈이냐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첫눈이다를 이틀 연속해가지고 아니, 기상청 첫눈과 네. 우리가 보는 첫눈이 같은 상황이 됐죠.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상청의 되게 또 첫눈은 있어 눈이 보이네. 아니더라고. 네. 아니 근데 첫눈이 오면은 다들 첫눈 올 때 누구랑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네. 예, 공약 빌공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첫눈 오실 때 뭐 누구 옛날 얘기지 그거. 이제 해본 적은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 뭐 애들 얘기라 뭐 결국은 첫눈 오시는 날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으셨군요. 저는 뭐 예. 그날 저녁에 예. 몇몇 친구들하고 아. 소주 한잔 했습니다. 아, 친구를 만났군요. 네. 대표님은 누구 만나셨어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함께 아, 예, 재미가 없군요. 넘어가죠. 네. 이런 첫눈을 맙소사. 첫눈 올 때 아내와.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뉴스 안테나인데요. 오늘 굵직한 소식 두 가지를 갖고 오셨네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 정치 현안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장께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뭐 유죄 취지의 그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선거자금법 위반. 예. 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잠깐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거 왜 지금? 어쨌든 예. 뭐 그 두 개였었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이제 그 정치자금법. 네. 그 내가 나가서 제가 어디 뭐 시장이 되겠습니다, 뭐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걸 가지고 돈을 쓰면 이제 정치자금법이 되겠죠. 자금법. 예. 그래서 이제 나가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시장이 되겠습니다. 뭐 어디 구청장을 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저는 권순택입니다. 저는 김한태입니다 하고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팔아주거나 하는 행위들. 예. 이런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게 이제 1차 판결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예. 그래서 그 돈을 그 어떤 포럼 형태로. 네, 포럼 형태로 해서 예, 1억 8천만 원이죠. 예, 예, 모금액이. 그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쓰였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 자금법인가요? 그런 예. 이번에 정치 자금법에 의뢰된 것으로.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판결 즉시 이제 대전시장 직위. 권한 예. 직위 해제 권한 직을 잃었죠. 네, 권한 직을 잃은 거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직을 잃게 되면은 집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 즉시 판결된 대로. 예. 그럼 집행유예다 그럼 그 날짜로 집행유예가 빵빵 때리는 순간. 그거는 아마 조금 다음까지 있나요? 저는 뭐 그걸 그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판사가 발표하면은 그 시점. 예, 시점. 그 시점으로 딱.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변호사 기각한다. 기각한다. 어쨌든 그 이렇게 시점으로 모든 직이 뭐랍니까?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일부는 또 뭐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시기는 좀 뒤에 있다라고 얘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직을 그때부터 권 시장이 정지가 지금 돼야겠죠. 국내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집행유예 기간에는 이게 출국이 자유롭지 않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예. 근데 그러면은 징역이에요? 아니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유예로만 끝나는 겁니까? 집행유예니까 2년 동안에 다른 일이 없으면 징역형을 받았고 네. 집행을 유예를 받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문제가 없으면 없으면.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없으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고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나 이런 거는 합쳐지지 않는데 네. 금고 이상이면 그 전에 있던 형까지 같이 합쳐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2년간 집행유예 예.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가가 이제 술렁술렁하고 또 이제 뭐 시정도 또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수선한 이쪽에 한쪽에서는 어수선하고 예. 한쪽에서는 이제 그 뭐 이왕에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 예. 이제 스타트가 됐겠죠. 예. 특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한 절차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야 뭐 지금까지 늘 나왔던 빅3 빅3 혹은 빅4 예. 최근에는 빅5까지 파이브. 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예. 뭐 맨 처음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상민 이제 의원. 나오겠다. 네. 대전시장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제일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얘기를 현재로는. 했고 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중구 이제 그 뿌리공원에 가서 적극적인 행보를 했다. 또 지난 대선 때도 이상민 의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7개 지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대전 지역을 훑어가면서 대통령 선거에서요. 대통령 선거 때도 지원을 했던.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첨부하면은 예. 통상적으로 예. 선대본부장 한다 하더라도 예. 자기 지역구에서만 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속성인데 예. 이번에는 이상민 의원께서 대전시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열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게도 이번에 봐줄 수 하지 있는 않는다는 후보, 거죠. 그 대통령 후보가 오신다든지 이러면 예.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예. 사실은 거의 자기 지역구에서 하는 게 맞고 그쪽 지역에 예. 당협위원장이 있고 그렇죠.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있는데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지역을 다 다니는 게 이제 시당위원장의 역할이었지만 어쨌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저희가 보더라도 적극적이었다. 예외적이었군요. 예. 어찌됐든 예외적, 그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과정부터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장에 대한 출마 가장 네.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우리 역시 이제 박범계 박범계 대전시당 의원이 이제, 위원장. 근데 박범계 의원은 약간 이게 뭐 출마하니 많이 좀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네. 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중구에서 22일이죠. 중구에서 이제 중구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기자가 또 예. 물어봤겠죠. 예, 그때 시장 이미 나오십니까? 판결이 예. 났으니까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대전시장에 참여해달라는 그 요구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기사를. 예, 고민해보려. 근데 이게 정치적 수사가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고민해보려고 한다. 이 고민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어느 쪽 무게감이 실리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반반이죠, 이제. 딱 반반입니까? 반반이죠. 그러니까 고민해보겠다라는 거는 예. 지금부터는 예. 확실한 대답을 안 하겠다. 네 맘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 맘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가는 쪽으로 쓰겠죠. 그럼 대표님은 대덕구청장 출마하십니까? 고민해보는 겁니까? 저는 뭐 그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약간 네. 다른 경우긴 한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입장이 선회한 게 아니냐. 반반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이제 어제 반반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이런 좋은 이슈가 있을 때 본인이 빠진다는 거는 괴로운 일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반이라는 건 반반이라는 사실은 거는 그렇게 내가 표현한 거고 네. 기자들이 언론에서 받아쓰기에는 이 사람이 나갈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그리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 본인도 그걸, 위원장으로서 알고. 대전시장의 그 후보들한테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에서도 그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어쨌든 박범계 그 시당 위원장님은 뭐 늘 대전에서 어떤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넘버 1, 2에서 계속 움직이셨으니까 예를 들어 뭐 대전시장 뭐 노미네이트 될 때도 무슨 뭐 1, 2번 항상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할 때도 그런데 네. 저희 이렇게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면 이제 아주 기사가 나오기 좋죠.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그렇죠. 거죠. 아주 잘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제는 또 그 서울에서 네네. 국회 앞에서 이제 그 토닥토닥 그 어린이 재활병원을 이제 빨리 지어주십시오 하는 그 김동석 그 이사장이죠. 예. 거기서 그 예산 반영을 좀 촉구하는 페이스북 그런 중계를 거죠. 했어요. 거기서 이제 1,400를 했죠. 아니, 라이브 페이스북 예, 중계를 페이스북 했어요. 라이브 중계도 했고 거기에 또 시당 위원장님께서 가셔서 딱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죠. 지원군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박범계 위원장은 지금 그 어린이 재활병원에 관해서는 지금 본인이 직접 그런 법안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도 관여를 하고 네네. 또 어제 같은 경우 그 김동석 이사장이 그 1,400을 할 때 옆에서 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그 시장 포스가 예. 느껴진다.
기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시장 아우라가 느껴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 짧게 하고 지금 박범계 시상위원장 길게 하고 이러니까. 이상민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렇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빅3 중에 세 번째. 누군가요? 역시 이제 뭐 허태정 구청장이 이제 늘 늘 꽃놀이패를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요즘 진짜 그 기사의 앞에 꽃놀이패를 가진 허태정 청장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예.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왜냐하면 허태정 청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허태정 청장은 이제 본인은 삼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 재선을 하고 대전시장을 도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내가 나가겠다라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대전시장 후보로 늘 이제 그 지목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 후보로 당연히 이제 나오겠는데 거기서 이상민 의원이 같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빈단 말이죠.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를 가도 되고 시장에 나와도 되고 또 재선에서 3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패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빠지면은 거길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상민 의원과의 암묵적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지원과 서로 협력이 전제가 된다고 봤을 때 꽃놀이패가 되는 거고 아니 이상민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난 다시 할 거야 그러면 또 피곤해지는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좋다는 전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시장을 도전을 했을 때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나 떨어지고 다시 갈게는 좀 어려운. 아니, 김동섭 의원도 있어서 밀겠다. 자, 일단은 뭐 그거는 지방선거 차후의 어떤 로드고 일단은 지금 허태정 청장이 대전시장 출마 일단은 좀 가능성과 또 이제 뭐 당선이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빅3로 지금 분류를 하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분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4선 또 재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네임밸류 자체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12월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부 공천만 된다면 뭐. 지금 왜 그러냐면 12월 출마선이 좀 저도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인지도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죠. 그것을 좀 부각시키려면 빨리 출마 선언을 통해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을 하고 매체에 좀 알려야지.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의 그 무게감이라든가 인지도에 지금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태정 구청장이 이번에 이제 한남대 특강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남대를 또 잡은 게 또 묘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예전에 그 굿모닝 충청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쭉 여러 명이 이제 또 그때는 이제 그 권 시장님도 이제 있었죠. 한남대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강을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제 한남대 특강이 있다만 짚는데 왜 한남대냐 이런 그게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그 대덕구에서 상당히 본인이 이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뭐 자세한 여론조사야 뭐 굿모닝 신청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 대덕구에서 본인의 그 지지도, 인지도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갔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후보로서의 그 행보가 시작된 게 아니냐. 한남대 특강이 그런 또 일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안 나온다고 선언했죠?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본인이 언론에 대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주위에는 늘 그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제가 들은 바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한다고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출마 안 한다라고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들려왔었던. 공식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직 선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빅3와 더불어서 이제 권 시장님 지금 현재 입지가 이렇게 정해지면서 새로운 또 한 분이 그렇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지 아니면 언론이 이분을 이제 발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늘 이제 그 총선에 이분은 누구시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이름부터 얘기하고 네, 송석두 그 강원도 행정부시장 부지사죠. 그래서 대전 부시장이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한간에는 뭐 권선택 시장님과의 불화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언제 이분이 이제 그 신탄진 출신의 이제 대전고등학교 지역 토백이시죠. 네, 그래서 늘 이제 대전에서 뭐 어떤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혹은 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후보군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그 대덕구 쪽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시장 후보로 이제 이렇게 부상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우리 지금 뭐 행정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 경험이 없으시고 이런 구조에서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가 지금 이렇게 빅3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쪽으로 좀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분으로서는 이제 그 손해가 아닌 것이 이때 쭉 올려놓고 늘 얘기가 나왔던 뭐 총선 바로 이제 2년 후에 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하고서 그 2년 후 21대 총선에서 또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에는 아주 혹이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내 지금 유력 주자들 잠깐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정이 아직 큰 움직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박성효 전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긴 한데, 그죠? 예, 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늘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오고 그냥 나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뭐 영원한 대전시장 후보 1순위 중에 한 분이고 또 뭐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대전시장 하면 생각나는 정용기 의원이나. 근데 이제 박성효 전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현직에 있는 정용기 의원이나 이장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어요.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당도 어려운데 그 좀 던지고 나오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본인 경험담. 본인 경험담. 그거는 본인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민주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그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온다는 게 지금 의석수가 굉장히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석인가요? 예, 6석 차이입니다. 6석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두세 명만 벗고 나와도 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리, 국회의원 자리를 같은 당이 차지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 확신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본인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잠잠했는데 그 염홍철 전 시장에 대한 기사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몇 번 물어봤어요. 시장님한테 염홍철 전 시장님한테 시장님 나가실 거냐? 그랬더니 본인은 안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치적 행보를 계속했죠. 100분 포럼. 100분 포럼. 100분 포럼 뭐 잘 아시겠지만 뭐 100명을 이렇게 모시고 한다는 건데. 100명을 모시고 100분 동안. 100분 동안? 100분 그런 거예요? 어쨌든 100분 포럼이라서 100명 포럼도 아니고 100분 포럼인데 100분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 호사가들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어디에는 또 구체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뭐 그 내용은 저보다 뭐 우리 이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그냥 일단은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경선이라든가 이런 불명예스럽게 본인은 정치를 끝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상황 자체가 나를 추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조금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친 겁니다. 추대라는 게 그러면 어느 당에서 추대라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은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은 추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후보군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쪽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쪽에서 뭐 마땅히 누구를 내세워도 필패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물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있는 본인이 추대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희망이 아닐까. 문재인 캠프에서 추측입니다. 추측.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어쨌든 뭐 염홍철 전 시장은 늘 그런 어떤 그
시장 후보군에 지금도 들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 어떤 그 역량, 포스가 굉장히 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뭐 차기 대전시장 이야기하면서 결국 염 시장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지금 권 시장 이제 전 시장이 되셨는데 권석태 전 시장을 함께했던 그렇죠. 그 조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 시장님 지지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렇죠. 지금 권 시장님은 외국에 잠시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권 시장님을 지지했던 혹은 이제 그 전에 그 선거를 주도했던 팀들이 아직 있겠죠. 물론 거의 이제 정무 쪽들은 이제 사직을 하고 비서진들은 그 선고를 받는 즉시 같이 이제 비서직들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보들은 일부 남아 있고 일부 나오고 했는데 그 조직들은 아무래도 권선택 시장님이 이제 귀국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좀 제시해주지 않겠느냐. 그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 시장님 자체가 좀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이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저도 뭐 거의 뭐 90% 이상은 뭐 기각 내지는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판단이 났고 그런 점에서 뭐 대전의 어떤 정치를 소위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어떤 결과다. 어쨌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아하시는 분도 충격적이었고 뭐 그걸 나빠하는 사람은 더 충격적이었겠죠. 그럼 이제 집행유예 2년 기간인데 그 중간에 뭐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조금 뭐 적절하진 않지만 너무 않죠.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고문인가요? 권선 시장이 지금 거의 이제 임기 말에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치적 어떤 희생, 뭐 보복 혹은 꾀와 맞추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을 깨기 위해서 이쪽도 같이 이렇게 깨야 된다. 권 시장을 살려주면은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그런 또 당위성을 저쪽에서 힘을 얻기 힘들다라는 부분이라면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다라면 분명히 그런 어떤 보은성 혹은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희망은 그렇죠,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희망의 끝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뭐 대전시장 레이스 스타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또 탈당해서 이렇게 보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될 때 후보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딱 받는 순간에 의석수를 가지고 1번, 2번을 따지는데 지금 이 정도 차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에서 뭐 민주당으로 확 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거기가 갈라지고 바른정당 갈라져서 다시 한국당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 5, 6석 정도는 금방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단체장을 이렇게 나오려고 또 의석이 빠지면 또 그때 의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도 지금 확실치 않다. 기호가. 민주당 엄지척으로 잘 이거 했는데. 저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엄지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엄지척으로 했는데 그러네요. 단체장 선거에 현역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의석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약간의 어쨌든 끝까지 알 수 없는 내년 정치판입니다. 예리하게 그쪽 부분까지 이렇게 찝어주시네요. 기호가 중요하네. 기호가 몇 번이 될지. 좋습니다. 오늘 대전시의 어찌됐든 다음 그 지방선거, 특히 시장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면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의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빠바밤. 오늘의 키워드 간단하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이거는 사실 뭐가 있다가 아니고 좀 조심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적폐청산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가 나쁘다. 너는 이런 거 해서 나쁘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쁘다라는 걸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상대 진영한테 계속 너네도 적폐다, 신적폐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스스로 늘 긴장하고 내로남불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내로남불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참 우리가 사실은 맞아요. 남의 들보라고 그러죠. 그건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찌됐든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예, 우리가 더욱 자신을 다 잡고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두 가지 내용인데요. 대전장 레이스 스타트와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네, 대전이 지금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정책 과제들은 많고 경제는 다운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